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군산시장 선거에 10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출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등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입지자 간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신동대학가 원룸촌 일대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 부족과 학생과 상인들의 시민의식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서해안에서 정체전선이 유입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흘간에 걸쳐 최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침수 피해 예방 등 각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군산시장 선거에 10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면서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출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군산 정치 지형의 핵심 변수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입지자 간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군산시장 입지자는 13명. 우선 강임준 군산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해 아직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문승우, 강태창, 박정희 의원이 인지도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유 시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왔고 나종대 시의원은 최근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기학 박재만 전 도의원과 문택규 전주대 개공교수도 출마에 가세했습니다. 또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와 진이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 최강규 변화와 혁신포럼 대표도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주연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은 조직정비를 서두르며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명 가운데 민주당은 강임준 시장을 포함해 모두 11명. 이처럼 입지자들이 난립하는 데는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무장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강임준 시장은 2년 전 태양광과 관련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입지자 간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모집과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재판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군산시장 선거,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5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2.1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개통 연계가 추진되지 않아 SK 데이터센터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로 1.2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하반기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0.2기가와트 개발 사업자인 SK는 인허가와 착공, 개통 연계가 해소되면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항이 토사 매물로 수심이 악화되면서 아시아 최대 자동차 환적 거점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자동차 운반선사인 유코카 캐리어스는 지난해 군산항을 아시아 최대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환적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6개월 동안 군산항에서 환적한 물량은 지난 1년 동안 환적 물량 21만 6천 대의 88%인
19만 2천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항에 토사가 쌓이면서 10.5m였던 수심이 8m에서 9m대로 낮아져 올해 초 선박 한 척이 입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도의원 정수를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북광역의원 확대 토론회에서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은 전북이 강원보다 인구가 22만 명 정도 더 많은데도 도의원 수는 9명이나 적다며 합리적인 정수 배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의 도의원 수는 49명, 전북은 40명입니다. 지자체의 추경 예산 편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제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제도 보완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은 추경예산 편성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국민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소비 쿠폰에는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비 부담은 2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기능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과 기존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고 새만금 신항은 대형 선박과 미래 신산업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은 수역과 매립지가 군산시 관할이고 신시도와 두리도 사이 해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신항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익산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하반기부터 지원센터 업무를 시작하며 시설원예 분야의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정책협업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등 5개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신동대학가 원룸촌 일대의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촌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한 데다 젊은 학생이나 상인들의 시민 의식 미흡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무더기로 쌓인 익산 신동대학가. 여름을 맞아 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네, 악취도 악취고 보기가 일단 너무 안 좋아서. 이 일대는 원룸촌이 형성돼 타 지역에서 유입된 대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신동 원룸촌 일대는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합니다. 익산시가 현재까지 설치한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은 모두 42곳. 하지만 대부분 면지역에 치우쳐 있고 시내권에는 팔봉동과 서감동 등 단 2곳뿐입니다. 타 지역 유입 인구가 많은 신동은 오히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학생과 상인들의 분리배출 의식도 미흡해 보입니다. 실제로 전봇대 밑이나 골목마다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살펴보니 캔과 음식물 등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할 쓰레기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 신동 일대에 CCTV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325건이 적발됐습니다. 한 달 평균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만 27건 이상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제 원룸 주인이 이제 관리를 보통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월세나 그런 걸로 이제 입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 신동 원룸촌 일대에 만연된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분리배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라는 의식이 거주 환경을 심하게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전북대 의대에서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24학번 학생 일부가 학교 선배인 전북대 비대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최근 복귀 희망 의사를 비공식 조사한 결과 100여 명 중 70%가 복귀 참여 의사를 밝힌 24학번 학생들에게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도내 서해안에서의 꽃게잡이가 이번 주말부터 금지됩니다. 군산해경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가 이달 21일부터 조달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어기를 위반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어기 어종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읍면동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자연재난 대응 담당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재난 대비 상황과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 85곳과 급경사지 176곳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강 시장은 재난대책이 어느 한 부서의 담당이 아닌 만큼 가장 기초행정 단위인 읍면동과도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오늘 군산 복합문화센터에서 3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숙련기능 인력비자 전환 설명회를 열고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통해 전환 점수 30점을 주는 등 비자 전환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시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군산 사랑 상품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숙련 기능 인력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기간 연봉,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200점 이상 얻을 경우 전환할 수 있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익산에서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신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6,460명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체류 외국인 거주 지역을 보면 신동이 1,93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왕궁면, 어양동, 팔봉동 순입니다. 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이 2,2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캄보디아, 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순입니다. 군산시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기존 한 건당 기준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시의회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3억 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면적 기준도 기존 취득 1,000제곱미터와 처분 2,000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전주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 있는 BNY 은행, 또 보스턴에 있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와 금융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들 금융기관에 전주 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편 BNY 은행은 수탁자산 규모가 53조 1천억 달러이며 피델리티 운용자산은 5조 9천억 달러입니다. 김제 지역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제 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55분쯤 김제 황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양계장에서 기르던 닭 6만 3천 마리 가운데 생후 한 달을 넘지 않은 병아리만 5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농장주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이 28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학예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민사사건 변론 및 조정 화해기에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재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나 구속 적부심 신문, 민사사건의 가압류 신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앞으로는 군산시 공용 차량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의회 지혜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시민과 단체가 차량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군산시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용 차량 지원 범위와 이용 신청, 이용자 등의 의무, 지원 내용 공개 등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가 웰니스 한방 투어를 운영합니다. 이 투어는 웅포 곰개나루 금강 유람선을 시작으로 백제 역사유적 관람과 향토 식문화 체험, 원광대 한방병원의 한방 힐링 프로그램 체험 등 1박 2일 체류형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문화관광재단과 여행사,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웰니스 한방 투어를 우선 소개할 방침입니다. 원광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고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5곳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4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원광대병원은 장애인 전용 통합 상담 창구를 만들고 진료 코디네이터와 수어 통역사를 상시 배치합니다. 또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등과 연계해 장애인 진료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가입한 마포주먹 고기를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다문화 15가구를 대상으로 제철과일과 한우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착한 가정, 착한 가게 등 흥남동 지정 기탁금을 재원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26도, 익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는 20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9도를 보이겠고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